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희망의 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희망의 힘을 적은 글을 쓴 제롬 그로프먼도 그 희망에 대해서 경험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희망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기적적인 일을 발생을 시키는지 그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그런 내용들을 적은 책인데요. 자신의 경험을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분의 상태가 어떠했고 희망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건강하게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지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상황을 이분이 마라톤 경주대회에 출전하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운동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요. 그래서 척추를 다치게 돼서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 그게 통증이 재발이 돼요. 그러면서 또 다른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누워서만 생활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간이 침대를 실험실로 옮겨달라고 해서 나는 거의 하루 종일 누운 채 과학 잡지들을 읽거나 실험실 사람들과 실험 계획을 논의하며 시간을 보냈다.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한에서 생활의 기본 동작들을 수행하는 방법도 익혀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상체의 방향을 바꾸거나 바닥으로 몸을 굽혀 물건을 줍는 등의 동작들은 가능해졌다. 거의 2년 뒤에는 서너 바퀴 수영장도 돌고 페달 운동기에 앉아 몇 분간 페달을 밟을 수도 있게 되었다.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이 되면 그 정형외과의 그 흉터가 영원히 내 신경들을 가둘 거라는 말이 머릿속에 울렸다. 유압수술을 받은 내 자신에게 환멸이 들면서 이제 의사들을 멀리하리라 결심했다. 의사들을 믿고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의사지만 이분도 그런 의사들을 정말 의사에 대한 믿음이 깨진 거죠. 한 의사는 내 몸을 형편없이 망가뜨렸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의사는 한 명도 없다. 나는 이렇게 좁은 한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19년을 살았다. 내 삶의 벽은 마치 감옥 하나를 가운데 두고 사방을 둘러친 전기 울타리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 혹시나 하며 손을 대는 순간 찌릿 통하는 전류에 다시 감옥 속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울타리 안에만 머물면 어느 정도는 안전했다. 그래서 나는 하루 중에 매 동작과 할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 위험천만한 울타리와의 거리를 가늠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두 다리를 들어 옆으로 내리면서 등으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팔뚝과 힘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몸을 들어 올리고 실험실에서는 최저의 각도로 몸을 구부려 현미경에 저반 렌즈를 들여다보거나 배양 접시 위에 세포들을 관찰했다. 관절의 급격한 움직임은 위험했다. 병원에서 회진을 돌 때도 10분 정도 간격을 두고 앉아가면서 등을 쉬게 했다. 아들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도 야구를 가르쳐 주고 싶었지만 방망이를 휘두를 때마다 등에 격통을 느껴 옆으로 물러나야 했다. 4살 된 딸 아이가 몽키바와 정글짐에 기어오르며 노는 걸 보느라면 혹여 저 아이가 떨어지는 순간에 얼른 달려가 받아주지 못할까 근심이었다. 예전에는 걷기를 아주 좋아해 저녁마다 아내와 함께 1시간 이상 동네를 돌곤 했는데 이제는 너너 블럭만 돌면 나는 엉덩이와 등에 경련이 나 어쩔 수 없이 산보를 포기해야 했다. 몇 달씩 비교적 통증이 덜한 휴식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잠잠하다가도 어느 순간 분명 별 무리가 없었을 동작이었음에도 요추에 격렬한 통증이 발작을 일으키곤 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그런 발작이 일어날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통증을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엄습하는 두려움이었다. 1999년 여름에도 그런 발작이 찾아왔다. 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걸 보고 아연실색한 친한 친구 한 명이 등 마사지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했다. 내가 내 척추에 손을 대게 한다는 게 영 꺼림칙했다. 아니나 다를까 내 우려는 현실로 입증되고 말았다. 그는 정식 면허를 갖고 있는 제대로 된 치료사였지만 불행히도 치료는 너무나도 공격적이었다. 마사지를 받고 나서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저녁 무렵이 되자 목에서 미골 아래까지 극악한 통증이 오는데 정말 사람을 잡는 지경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 근육 경련은 누그러들지 않았다. 점점 깊어지는 통증에 막막해진 나는 현재 일하고 있는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슨 의료센터에서 골관절 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르머티즘 전문의에게 소견을 요청했다. 그는 검사를 해보더니 등 근육들이 마사지로 인해 외상을 입었노라고 했다. 휴식을 취하고 소염 진통제를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가라앉고 이전처럼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증 발작이 스그러들면 뉴 잉글랜드 침례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재활의학 전문의인 제임스 레인빌 박사를 만나보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다. 그분이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류메티즘 전문의가 말했다. 거기 병원에서 레디버드가 척추 질환을 치료받고 재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의사의 말에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크게 좋아지리라고 믿지 않았다. 레디버드는 농구 선수예요. 농구 선수인데 여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재활에 성공하면서 다시 선수로 뛰는 농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레인빌 박사를 찾아가요. 레인빌 박사는 벽에 걸린 라이트박스 위에 내 척추 사진 자기 공명 영상 필름을 올려놓고 척추골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자기 공명 영상 필름은 MRI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보고 이 사람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거죠. 그리고 이어 비로소 모든 관련 데이터에 대한 확인을 마쳤다는 듯 흡족한 표정으로 몸을 돌려 나를 마주보고 섰다. 선생은 고통의 화산신을 숭배하고 계시군요. 선원조로 박사가 말했다. 고통의 화산신이 선생의 주인이시오. 여기 오기 전 사람들한테서 이미 레인빌 박사가 기존 관념을 거스르는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의사라는 경고를 들었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단 말인가? 선생이 고통의 화산신을 숭배한다는 내 말이 무슨 뜻이겠소? 박사가 물었다. 고통은 일종의 붉은 깃발이요. 선생이 지금 선생의 몸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거요. 그 깃발을 보고 선생은 계속 고통을 피하기 위해 선생이 사랑하는 것들, 인생의 기쁨이 되는 활동들을 희생시키며 그 화산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소. 만일 고통을 면하게 해주신다면 오래 걷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만일 고통을 면하게 해주신다면 제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도 포기하겠습니다. 긴 여행이 척추에 부담이 준다면 여행도 포기하겠습니다. 부디 고통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재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신이요. 만족을 한다 해도 아주 잠깐일 뿐, 그러니 선생이 희망을 하면 할수록 그 신의 요구는 더 많아지고 결국 선생의 삶의 영역은 지금처럼 이렇게
좁디 좁은 공간으로 줄어들 것이요. 나는 선생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오. 선생 자신을 다시 세우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오. 나는 제임스 레인빌 박사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다. 가격 분자의 눈처럼 이글거리는 그의 눈은 내 생각을 바로 읽어냈다. 물론 100마디 헛소리보다 결과가 중요하지. 박사가 말했다. 지금 선생의 귀엔 내 말이 완전 헛소리처럼 들릴 거요. 그 긴 세월을 실제적인 아무 희망 없이 살았으니 문을 열고 다른 세상을 보기가 어렵겠지.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진지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선택은 선생한테 달렸소. 한번 해보든지 아님 말든지. 지금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지난 19년 동안 믿어온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앞으로도 똑같이 살 수도 있소. 아니면 날 시험해 보든지. 잘 생각하시오. 내가 오를 테니. 상대의 이런 집중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나는 그저 멍하니 있었다. 머릿속에 내 생각들이 난무했다.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수술로 생긴 그 해결 불가능한 흉터가 어떤지를 모른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지난 수년간 내 간신히 유지해온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무너뜨리려 한다. 그런데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강력한 힘을 지닌 생각이 솟구쳐 올랐다. 정말 이 사람이 옳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어떤 식으로 박사님을 시험할 수 있죠? 마침내 내 입에서 질문이 떨어졌다. 고통을 무시하시오. 레인벨 박사의 대답이 바로 날아들었다. 그 신을 더 이상 숭배하지 마시오. 그 신의 요구를 간단히 무시해 버리시오.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오. 생각을 고쳐먹으면 통증도 줄어들 거요. 그러면 비로소 선생은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소. 쉬운 일도 금세 되는 일도 승승장구하는 일도 아닐 거요. 선생의 허리 근육들은 정상 긴장도의 30%에 불과하오. 인대와 힘줄도 오랫동안 쓰지 않아 수축된 상태요. 이것들이 선생이 입은 외상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 아주 미미한 자극에도 통증을 회상할 거요. 계속 척추와 근육과 인대를 사용하면서 힘을 길러 그런 기억을 지우시오. 그러면 과거에 입은 손상을 보상하고 다시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레인벨 박사는 자신이 처방할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주었다. 천천히 무게를 늘려가며 근육 강화 훈련을 시행하면서 근육들이 통증의 기억을 떨칠 때까지 재교육을 실시한다. 그 과정 중에 몸이 어떤 고통을 호소해도 거의 틀림없이 근육 결련이 증가할 테고 엉덩이와 허벅지 위로 전기 쇼크가 훑고 지나갈 것이지만 손상의 위험은 없다. 내 몸에 가해지는 모든 자극의 목적은 내 신경을 조정하여 강도와 내구성을 회복하고 통증 인지를 지우는 것에 있다. 병원을 나오는데 심장이 마구 뛰었다. 이상했다. 온몸이 이완되면서 기이한 안도감을 찾아왔다. 의사로서 나 역시 희망의 필요성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희망을 포기했었다. 아무리 교육을 받고 지식을 얻고 경험을 했어도 사람이 막상 직접 환자가 되어 고통과 혼란과 절망을 직접 마주하면 스스로 알아서 문제를 처리하기가 아주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해요. 레인벨 박사님의 말을 따르기로. 그래서 그 침례 병원에 가서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치료 시작을. 물리치료사들을 따라 치료실을 들어가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탁 트인 넓은 공간에 고문기구들처럼 보이는 물건들이 가득했다. 한 그룹의 환자들이 한창 치료 중인데
그 활동들이란 게 통증을 없애기는커녕 일부러 고통을 가하려는 듯 보였다. 납덩이를 가득 채운 우유통을 들어 올리는 사람, 묵직한 고무공을 들고 전혀 조심성 없이 상체를 좌우로 돌리는 사람, 몇백 파운드는 좋게 돼 보이는 백프레스를 하는 사람 등등. 레인빌 박사가 과연 제정신인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미친 짓을 해보겠다고 했단 말인가? 생각만으로도 끔찍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전투 의지가 펄럭거렸다. 치료사는 공식적인 재활 훈련에 앞서 3주 동안은 매일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라고 지시했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근육이 감당하지 못하고 금세 포기할 수도 있으니 천천히 느린 속도로 수년간 굳어진 뼈와 관절을 움직여보라고 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아주 힘들었다. 내 몸은 너무 약해진 상태라 중력을 거스르며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일만으로도 진땀이 났다. 내가 다시 치료실을 찾을 때 학기 초였다. 9월 초에 보스턴은 학교로 돌아온 젊은 남녀들의 씩씩한 발걸음과 긴장과 기대감에 찬 얼굴들로 활력이 넘쳐났다. 나는 속으로도 나도 이렇게 새로운 학생, 몸과 마음의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출발선에 선 신입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레인벨 교수님의 수업은 첫날부터 결코 녹록치 않았다. 매 동작마다 등에서 시작된 격통이 엉덩이로, 허벅지로, 다리로 훑고 내려갔다. 치료사들은 내 통증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계속 몸에 자극을 가할 것을 요청했다. 훈련이 끝나면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고 아우성치는 신경과 근육들을 얼음팩으로 달려가며 몇 시간 동안 누워 휴식을 취해야 했다. 통증과 피로가 최고조에 달하고 의심이 고개를 들으면 귀에 거슬리는 강한 목소리로 레인빌 박사의 말은 다 헛소리였다고 외쳐댈 때마다 나는 장밋빛 미래의 그림을 애써 떠올렸다. 딸아이와 손을 잡고 멀리 호숫가로 산책을 가며 오리들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개구리를 찾아다니는 모습. 산뜻한 컨디션으로 비행기 승강장을 내려와 새로운 도시 탐험에 첫 발을 내딛는 모습. 친척 결혼식에서 동유럽 전통춤을 추며 신나게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도는 모습. 이런 상상을 할 때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에너지의 물결이 내 몸속으로 쏟아지듯 흘러들어 가득 채웠다. 그러면서 지친 내 근육과 팽팽한 인대에도 영양이 공급되는 듯 했다. 내 척추는 고통의 불협화음 속에서도 눈에 띄게 조용해 갔다. 이러한 몸의 반응에 스스로가 바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묘한 호기심이 동했다. 석 달 정도가 지나자 그 끈질긴 통증이 간헐적이 되고 또 그 뒤에 드물어졌다. 사람 몸은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죠.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치료사가 내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 단어들은 내 몸속에 존재하던 것들을 아주 다른 그림으로 그려냈다. 그 정형외과의 말처럼 내 몸속에는 염증도 있었고 아마 흉터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치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근육과 인대와 힘줄들을 강하면서도 유연하게 만들고 충격을 가할 만한 몸의 움직임에서 신경들을 보호할 방법을 알았다. 신경들이 아우성을 칠 때조차도 그들의 뇌에 보낸 메시지는 조정되고 분노는 누그러지고 그 결과 격통이 유발되지 않았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메시지는 한때의 고함에서 속삭임으로 그 다음에는 거친 침묵의 소리로 변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그 정형외과 의사가 내게 했던 말이 곧 내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섣불리 내뱉곤 했던 말이었음을 깨달았다. 희망은 없다. 의학은 그러한 종류의 과신을 품기엔 너무도 불확실한 과학이요. 너무도 가변적인 생물학이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5블록, 그리고 10블록, 15블록. 그 다음에는 1마일, 더 멀리까지도 도전하고 자전거를 타고 한두 개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데도 도전했다. 재활치료가 점점 편해지고 열정도 점점 붙었다. 새로운 단계에 도전할 때마다 며칠씩 경련과 통증에 시달려야 했지만 그럴 때마다 레인벨 박사한테 배운 대로 지금 내 몸에 낡은 기억을 버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들일 중이라는 주문을 계속 외우면서 모든 고통을 무시하려고 했었다. 물론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내가 부상에 취약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기청에 떨어져라 울리는 테크노 음악을 틀어놓고 250회 팔 벌려 뛰기를 하는 일명 펑킬 그루브라 불리는 에어로빅 반에 등록했다. 그런데 그 운동이 내 근육과 관절들한테는 과했는지 지속통을 불러와 레인빌 박사의 처방에도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에어로빅을 그만두었고 내가 더 이상 27 청년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난 스스로에게 나도 이제 새로운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노라고 말했다. 내 선택들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자신감. 그 무엇보다 내게 이런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조금 지나서 일상의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 두려움 없이 아침을 맞았고 하루 종일 편안히 돌아다녔고 입술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아무래도 기적만 같았다. 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되지만 사람의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감내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극복을 해가는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다잡고 다지고 하면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생각들로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내 생각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내 삶을 조금 더 내 자신을 평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의사가 마지막 편에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말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병은 결과가 불확실하며 그 불확실성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희망을 발견한다. 종양이 언제나 교과서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에 치료가 뜻밖의 극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망의 패러독스다. 그 무엇도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두려움의 이유도 희망의 이유도 존재한다. 네, 두려움도 크지만 희망도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